선생님이 전기 파트의 거 영상을 몇 개로 나눠서 할 거거든. 일단 54페이지. 54페이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전기력, 그리고 전기 저항, 오밀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1번 문제 잠시 볼게. 1번에 전기력 동그라미. 전기력. 지금 뭐가 전기력이라 그랬지? 그치.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 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어떤 전하가 있고 또 다른 전하가 있었을 때 인력이 작용할 거다. 뭐랬지? 그치.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고 다른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자, 고등학생은 우리는 계산을 주로 한단 말이야. 계산하는데 두 전하가 있다. 두 전하가 있었을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힘을 갖다가 전기력이라고 할 거고, 그치? 쿨롱 힘 또는 다른 말로 전기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기력의 공식이 뭐랬지? 그치? 한번 적어보자. 왼쪽에다가 전기력은 F 힘은 R제곱분의 K 비례상수가 들어가고 Q1, Q2 두 전하의 곱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1번 같은 종류 전하? 그렇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다. 그래서 1번 O가 되겠다. 2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어디에? 여기 전하 곱에 비례할 거고 전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그러면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니까 O가 되겠지. 3번에 요거는 오류가 좀 있다. 뭐라고?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겠지. 그래서 3번은 거리라는 말 자체도 틀렸고 거리의 제곱이라고 고쳐줘야 되겠다. 정답은 OOX가 된다. 자, 2번 문제 전기력에 대한 문제인데 왼쪽에 플러스 Q 그리고 플러스 Q 두 점전하가 있다.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자, 첫째 줄 전하량이 플러스 Q로 동일한 전하 두 개. AB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떨어져 있고 그때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이다? F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단 말이야. 끊고 나는 AB 사이 거리가 얼마? 3분의 R. 거리가 가까워졌구나. 그럼 이 공식대로 이야기하면 전하량은 괜찮은데 이 거리 여기 R 대신에 3분의 1 R 제곱이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그럼 3분의 1R 제곱분의 위에 거 K, Q1, Q2 얘는 동일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번분수를 계산하면 몇 배다? 오케이. 9배가 될 거니까 우리한테 답은 그렇지 9F가 되겠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힘은 세졌다. 이렇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됐다? 9F가 될 거다. 자, 세 번째 이제 조금 다른 얘기다. 어떤 다른 얘기냐? 평행한 두 금속판 AB. 자, 두 금속판이 있다. AB 사이에 자, 얘들이 플러스 판, 얘가 마이너스 판. 그럼 당연히 뭐가 작용할까? 전기력이 작용할 것 같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균일한 전기장이래. 전기장 뭐랬지? 2라고 이야기했다. 전기장 위로 적어준다. 그림에 전기력이 얼마? 10 퍼 쿨롱. 자, 단위가 뭐라고? 뉴턴 퍼 쿨롱인데 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 여기 전기장이라는 단어와 전기력이라는 단어 F가 보이면 그치 공식이 생각나야지. 어떤 공식? 쌤은 뭐였느냐? 힘은 그렇지 EQ 감성지수 같다 이렇게 외웠다 그랬지. F는 EQ이다. 그러면 E가 제시가 되었고 F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거 전하량을 알려준지 봐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쌤은 이렇게 외웠지만 공식으로 뭘 얘기 많이 하느냐. E는 Q분의 F 또는 F는 QE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를 많이 한단다. 소문자를 쓰더라.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한테 찾았네. 셋째 줄에 플러스 0.2 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다. 그럼 잠깐만. 조금 눈치 빠른 애들은 그러겠지. 쌤님, 이 단위하고요, 이 단위하고요 곱하면은 뉴턴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F는 QE,
QE 곱하게 되면 얼마? 그치, 2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어느 쪽이냐도 물었단 말이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 돕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고 플러스 전하는 오른쪽으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2N인데 힘은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지. 정답 몇 번? 1번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 게 전기력, 전기장 여기에 관한 문제가 있었었다. 전기장과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있었었고 이제 4번부터는 전류, 전압, 전기저항, 오음의 법칙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니까 자 4번 문제 도선 속에서 그치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한테 빨간색 동그라미 원자 또는 원자핵 그러면서 바깥쪽에 마이너스 할명인 전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원자핵은 어떤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있을 거고 여기 조그마한 마이너스 전자 얘는 이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 머릿속으로 떠올라야지. 그렇지.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그렇지.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니까 누구를 좋아할까?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두 개 달랐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 전자가 왼쪽으로 가네. 그러면 왼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 현재 기억?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럼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고 그리고 P 쪽이 그러면 전자가 음전화 뛴 게 끌려간다. 플러스 전하다. 그치? 그러면 플러스 극 쪽을 P 쪽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자, 5번 문제 보니까 R1, 2, 3. R1, R2, R3.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아하, 직렬 연결이구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직렬로 연결됐으면 뭐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거다. 어떤 법칙? 그렇지. 전하량 보존 법칙. 전제에서 한번 튀어나온 전하는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는데 R1, 2, 3 이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네요. 여기가 V. 자, 1번에 보니까 어떻게 전압이 12V래. 근데 저항이 2옴, 4옴, 2옴이고 4옴이고 그리고 그 옆에 건 모르겠대. 그런데 전류가 몇 암페어? 전류가 1암페어가 흐른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치 V는 IR 될 거니까 V는 IR 전체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렸었고 전체에 해당하는 전류가 1암페어라면 전체장은 얼마가 돼야 돼? 그치 V는 IR 전압은 헷갈리나? 이건 꼭 외워줘야 돼. 전류, 전기 저항, 전압. 전류 쭉 흐르는 거, I, 그리고 레지스턴스, 방해하는 거. 이렇게 해서 꼭 오음의 법칙을 외워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항의 합, 오케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합성장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합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2, 4 더해서 12가 돼줘야 되겠지. 12옴이 돼야 될 거니까 첫 번째 1번은 6옴이 되겠다. 맞지? 2번에 얘는 어떻게 됐대? V는 IR 성립해야 되지. 근데 저항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까? V는 I,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합으로 직렬은 그대로 도 안 된다. 그러면 3옴, 5옴, 2옴 3옴, 5옴, 2옴 되면 이거 자체가 얼마? 10옴이지. 10옴. 그런데 거기 보니까 4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대. 4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대. 그럼 도대체 얼마를 걸어뒀을까? 질문이었네. V는 IR 옴의 법칙 40V였다. 됐지? 3번 문제.
우리한테 이미 30V인지를 알려줬네. 30V인지 알려줬고 저항이 얼마가 있냐? 2옴, 7옴, 그리고 6옴. 여기 옴자 빼먹었네. 자, 그러면 2, 7, 6 합하면 그치? 15옴이 되겠지. 그러면 V는 IR 얼마? 3개를 두고 30V 걸면 2A의 전류가 흐를 것 같다.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조금 공식 하나만 쓰는 거다. 자, 6번. 어떤 도선을 자, 부피 일정 네모박스, 길이 고르게 네모박스, 늘려서 처음의 3배. 그치? 자, 우리가 봤을 때 길이 고르게 늘렸다? 도선이 있었는데 원래 도선을 잡아당겨서 그치? 그러니까 요구한 게 이건 거야. 원래의 도선이 길이가 L이었다면 얘를 3배로 잡아당겨서 3L로 늘리면 당연히 가늘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가늘어질 것 같아. 얘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 아, 저항이 나오면 저항은 얘라 공식이 R은 I분의 V. 어디서 나왔냐고? 옴의 법칙. 전압과 전류가 있으면 R은 I분의 V. 그런데 이렇게 도선의 모양이 나와. 아니면 길이, 굵기와 함께 종류가 이야기가 된다면 R은 로우, S분의 L. 똑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length, 길이다. 여기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질 거다. 충돌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단면적, 굵기가 가늘어졌다. 충돌, 저항이 커질 거다. 그래서 얘들 S분의 L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있던 걸 잡아당겨서 3배면 길이가 3배가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다. 왜? 부피가 일정할 거기 때문에 굵기가 얼마? 3분의 1로 변한다는 거지. 그러면 길이는 1분의 3, 굵기는 3분의 1. 그럼 결국은 얘들 몇 배? 9배가 커지는 거지. 9배가. 그래서 이 도선의 전기장을 처음에 몇 배가 될까? 만약에 왼쪽 게 R이었다면 오른쪽 건 9R로 되겠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기억을 해야 한다. R은 I분의 V, 로우 S분의 L. 이게 딱 적혀줘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쌤 뭐라고 했다? 전기 저항, 쌤님이 지나갈 때 첫 번째 그림처럼 누구하고? 원자하고 전자하고 충돌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와 전자가 충돌한다. 그 충돌하는 게 저항이니까 길이가 길수록 굵기가 가늘수록 많이 부딪힌다. 됐습니까? 자, 7번. 7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2옴짜리 저항에 오른쪽에 3옴과 6옴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 자, 지금 쌤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다. 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 근데 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다. 자, 시간이 알려줄 거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 집중. 전기 회로에 전원 장치가 있고 저항이 하나, 둘, 3개인 거야. 그런데 얘들을 봤을 때 마지막 선지를 봐봐. 마지막 문장. 전기 회로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뭐 써야 될 것 같아? 전압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저항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옴의 법칙만 쓰면 전류를 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저항을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거든. 전체적으로는 직렬 연결인데 2옴짜리가 하나가 있고 3옴, 6옴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을 정리를 해줘야지. 맞지? 혹시 그때 기억나? 3옴, 6옴 이거 병렬이면 어떻게 했는지? 3옴, 6옴 병렬이면 그렇지. 원래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얼마? 그치? 6분의 3이지. 그럼 얼마? 2분의 1. 그래서 쌤 이거 급하게 대답한다고 혼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얘를 적어줬어야 돼. R분의 1이 2분의 1. 그럼 너희들한테 알 수 있는 건 뭐? 전기장은 2옴이겠구나. 그럼 이게 복잡해 보여도 오른쪽이 얼마? 2옴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쌤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치? 요 방법 말고 쌤 딴 방법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병렬로 두 개 있을 때 뭐 분의 뭐 해라? 합분의 곱을 해줘라. 합이 얼마일까? 9. 곱은 곱하지 말고 적어두면 2곱 나오지? 그래, 2곱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이거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보자. 전류는 식변하게 보자. I는 뭐 분의 뭐? R분의 V다. 그치? 그러면 왼쪽 이온과 3옴, 6옴이 병렬된 것도 이옴인 거야. 그럼 이옴과 또 다른 이옴이 직렬 연결이지. 그러면 얘들 둘이가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는 셈으로 해서 합성장은 이옴에다가 이옴, 여기 R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R 4옴분의 24V 그럼 얼마? 6A 이렇게 된다는 거야. 6A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 자, 7번까지 되었고 8번 자, 8번 문제. 어떤 전원장치가 있대. 전원장치가 5V일 때 알맞은 거. 그럼 P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Q에 흐른 거는 8번, 9번 세트였거든. 뭘 봤느냐? P라는 전기장이 있었고 옆에 스위치 S1이라는 게 있었다. Q라는 전기장이 있고 옆에 S2라는 스위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이거 조금 더 옆으로 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A 동그라미 있는 건 이름 뭐라고? 전류계 그리고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이 전원장치는 전원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전압을 막 바꿀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 밑에 그래프에서 어떻게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 자, 하지만 물어볼게. 얘가 전압과 전류를 알려준 이유는 뭘까? 전압과 전류. 아, 그치. 저항을 구해라 라는 명령어고 저항 R은 뭐분의 뭐? 헷갈려. V는 IR. R은 그치 I분의 V.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래프 있는 걸 한번 보자. 선생님이 빨간색 그래프, P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얼마냐? 10V 전원장치 연결하니까 0.4A다. 파란색 P. 그 다음 Q는 10V 연결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0.1A가 된 것 같다. 라고 Q를 준 것 같아.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가나, 벼를 연결하는 거야. 둘째 줄 끝에 그림 나는 이 그림은 가에서 스위치 S1, S2 하나씩만 닿는데 그러니까 전원장치가 그림상으로는 여기를 10V라 해주니까 여기는 여기만 닿았으니까 요거만 흘렀을 때 전류가 0.4A. Q, S2만 닿으니까 그때 전류가 0.1A였던 거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다. 가로축이, 세로축이 그래프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걸 물을 거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야. P는 I분의 V지. 그럼 여기는 얼마 분의? 사실은 0.4A 분의 10V가 되겠지. 0.4A 분의 10V. 그러면 얼마? 4분의 100이가? 4분의 100. 얼마? 25Ω을 의미하네. 얘들은 어땠을까? 얘들은 얼마 분의? 0.1A 분의 10V. 그러면 그치 100Ω. 100Ω. 이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적어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밑에 볼게. 8번에. 자, 이 문제가 전원장치를 5V 전원장치로 바꿔래. 그래서 이걸 안 읽으면 틀리는 거야. 자,
P의 거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이를 봐봐. V는 IR이지. 우리한테 전원장치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변경을 한 거지. 그런데 P에다가 연결했다는 얘기는 이 전기 저항이 이 P는 그대로라는 얘기야. 그대로. 그럼 얘를 그대로 두고 전압 바꾸니까 전류가 바뀌겠지. 그래. 그러면 저항이 R이 일정했으니까 얘들 둘이 무슨 관계일까? 전압 커지면 결과적으로 전류가 커질 거고, 전압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전류가 작아지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쌤 전 너무 어려워요. 간 학생은 어떻게 하냐? 전압이 몇 볼트래? 5볼트래. 전류는 지금 물었으니까 모르겠대. 전기장 아까 구했지? 쌤 여기 P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P의 저항이었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25오hm 되겠지. 그러면 ohm의 법칙으로 V는 IR 해버리면 5분의 1이네. 5분의 1 암페어. 0.2 암페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나? 자, 2번 다시 볼게. 2번. 바로 2번에 보니까 역시 5V로 변경을 했을 때 얘기했지. 아, 아니다. 2번 아니다. P에 했을 때 했으니까 Q에 했을 때도 해야 되네. Q는 얘가 어떻게? I는 그렇지. R분의 V. R이 얼마? Q는 100ohm. 100ohm. 전압은 5V. 그렇지. 20분의 1 암페어겠지.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얼마? 0.05 암페어. 요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원래 저항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전압이 원래 10V에서 5V로 2분의 1배가 되니까 전류도 2분의 1배가 되겠다. 즉 여기 비례 관계니까 여기 5V로 바뀌어버리면 얘들이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되니까 여기는 0.2 암페어, 여기는 0.05 암페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8번에 1번 정답 나왔다. 이번에 S1, S2를 동시에 닫았을 때 별표. 그러면 S1, S2를 동시에 닫으면 이런 상황이네. 위에 게 P가 있고 밑에 게 Q가 있는데 여기는 그치 구해놨던 것도 써놨기 때문에 그래프에 나왔던 저항을 반드시 계산했어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되어서 전원장치에 연결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뭐가 하는 거냐? 저항이 병렬로 연결돼 있대. 저항이 병렬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그치? 선생님이 첫 번째 R분의 1은 25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그치? 그럼 얘 몇 배? 4배. 몇 배? 4배. 그러면 100분의 5가 되겠네? 20분의 1이가 몇 암페어, 몇 옴? R은 25옴.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 두 개가 병렬이라 그랬지. 뭐 하라 그랬다? 그치? 합분의 곱으로. 잊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말로. 합분의 곱. 합이 얼마? 125. 곱은 그대로 둘까? 25 곱하기 100으로. 그럼 25를 날려주면 얼마? 25로 똑 나오겠네. 됐어?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합성자는 몇 옴? 이렇게 구해도 얼마? 25옴이 나올 거다. 3번에 나에서 기울기는 뭐였을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 분의?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오음의 법칙 V는 IR이란 말이야. V분의 I는 오케이. 뭐? R분의 1. 그래서 빨강색의 기울기가 커요. 파란색의 기울기가 작고. 하지만 빨강색의 저항이 작고 파란색의 저항이 큰 거다.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관계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꾸준히 연결해서 8번, 9번이 세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8번에서 9번까지 세트 문제 그림으로 나온 거니까 9번 할게. 9번. 저항은 P가 클까 Q가 클까? 기울기 역수관계라고 했지. 기울기가 큰 P가 저항이 작다. 됐지? 두 번째. S1과 S2를 동시에 닫았어. 동시에. 그럼 어떻게? 그렇지.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지. 그럼 어떤 상황일까? 오케이?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 크기는 충돌은 줄어듭니다. 도로가 넓으니까 덜 붙인다. 저항이 작아지니까 V는 IR 일정 크기의 전압을 걸어줬는데 저항 크기가 작아지니까 일정하다. 두 개는 반비례 관계이다. 전류가 세게 흐르겠다. 그래서 동시에 닫았을 때 끊고 저항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언제가 더 클까? PQ. 이렇게 보면 전압이 똑같이 걸렸다. 여기에 똑같은 전압이 걸려도 위에 건 25옴, 밑에 건 100옴. 자, 편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100V 걸리면 위에 거는 그치? V는 IR 돼야 되니까. V는 IR 돼야 될 거니까. 1A.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접근 조금 지금 잘못했는데 저항 두 개가 병렬이면 하나 있을 때보다 전류는 얼마? 5A로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닫으면. 각각을 둔 것보다도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서 요구했는 건 각각을 물었는데 2번에서는 3번에서 쌤 얘기하는 게 있는데 S1, S2 동시에 닫으니까 전류 세기는 P에서가 클까 Q에서가 클까? 방해를 작게 하는 P가 저항이 작은 P에서가 전류는 작으면 전류가 세게 흐른다. 즉 전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크다. 그치? 방해하는 저항이 더 작다. 전류가 더 크다. 그래서 2번은 크다 되겠고 3번 R1, PQ를 직렬 연결했대. 합성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우리는 이미 PQ를 구했기 때문에 직렬장 연결하면 합이 되지.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병렬 연결하니까 20으로 줄어들었지만 작은 것보다 더 작았으면 직렬은 커진다. 그치? 합이니까 얼마? 125옴. 이렇게 되겠지. 자, 4번. 가에서 S1, S2 동시에 담았다. 그치? 병렬이니까 왜 자꾸 그렇지 않자고 누구도 알지 않나? 병렬 연결하면 누구의 크기가 똑같다? 전압의 크기가 일정할 것 같다. 4번의 거는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병렬이다. 전압 크기 같다. 됐어? 자, 그러면 그 뒤에 사실은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축전기는 하지 않고 넘어갔었거든. 축전기는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축전기를 따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일단 55페이지에는 패스. 55페이지는 패스.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 거란 말이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우리가 앞쪽에 축전기 놔두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한번 펴볼까? 50쪽을 먼저 한번 펴봐봐. 50쪽에. 선생님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49쪽, 50쪽 이쪽 얘기인데 49쪽, 50쪽. 일단 50쪽을 펴두고 선생님 얘기를 할게.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이 도선 주위에는 뭐가 형성이 될 거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물론 보이지 않지. 하지만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자기장이 작용한다.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이 도선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직선 도선도 있고 원형 도선도 있고 솔레노이드도 있고. 직선 도선 자기장의 세기는
K, R분의 I. 그럼 K가 뭐고 R이 뭐고 I가 뭐였죠? K는 상수. 너희들한테 별로 중요하게 안 해. R은 거리. 그리고 I가 전류 세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있느냐? 직선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가까이서 하고 달리 멀리에 가면 세기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거리에 의해서 여기는 전류 때문에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 오른손이었다 그지? 오른손이었으니까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면 돌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안에서는 조금 더 셌을 거고 밖에선 조금 더 약해질 거고. 원형 도선, 자, 우리가 봤을 때 식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 B'은 K'R분의 I. 지금 완전히 똑같은데요. 그치?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R분의 I가 똑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거리가 가깝거나 전류의 세기가 세면 자기장이 세진다는 얘기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데 왜 다른 걸로 보느냐? 이 상수 값이 달라요. 상수가 다르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직선 도선 옆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다. 거리마다 다 달라지니까 거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근데 원형 도선은 역시나 균일하지 않아. 근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오른 나사의 법칙, 오른손으로. 그치? 이게 감아지는 게 편하겠지. 4개 손가락이 전류가 될 거고 4개 손가락이 전류가 될 건데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만 이야기할 거다. 중심에서. 그럼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뒤로 들어가지. 중심에서 이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랑 분모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R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할 거다. 반지름 거리. 원형 도선의 중심밖에 얘기를 안 할 거다. 됐지? 그 다음 솔레노이드가 되면 B2'은 K2'NI. 이제 조금 알겠어? 얘가 그치 상수가 다르니까 쟤도 다를 건데 얘는 어떻게? L은 아직은 좀 헷갈리지만 길이당 가문수. 한마디로 이걸 기억한다. 촘촘하게 감으니까 센 자석이 된다. 얘들은 솔레노이드 감으면 전, 자석, 코일로 돌돌돌돌돌 감아서 마치 막대 자석처럼 될 거다. 그러면 얘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학교에서도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딴 데는 균일한 것 자체가 없어. 여기에 도선을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뒀을 때 전원장치가 있고 이렇게 감아뒀을 때 여기는 내부에는 균일하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촘촘하면 센 거거든.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50페이지의 거 잠깐 볼게.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50페이지에 직선 도선과 그리고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다. 이런 형태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한테 그림이 있어. 이렇게 A 도선이 있대. A 도선. 그림 보이지, 그지? 그리고 위로 전류가 흐른대.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서 원형 도선이 하나가 있대. 원형 도선이. 자, 도선에서 이렇게 거리가 R.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 점을 물을 거거든. 원형이 있으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을 물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직선 도선은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아마 이 지점에 거 물을 거야. 한번 보자. 전류가 I가 흐르는 도선 A로부터 수직거리가 R인 직선 도선일 때 거리가 R이고 전류가 I면 첫째 줄 게 그건 거야. 형광펜 전류 I가 흐르는 직선 도선 A로부터 수직거리가 R인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로 할 거래. 요게 중요하다. R만큼 거리, I만큼인 자기장을 B로 할 거래. 요걸 제시해 준 거야. 그 다음 전류 I- 여기에 I- 형광펜이다. 그리고 반지름이 small r.
원형 도선의 중심. 여기서 자기장의 색은 B다. 아하. 얘는 직선 도선이고 원형 도선은 R분의 I-일 때 이것도 자기장의 세기가 B래. 얘를 제시한 거다. 그래서 각각을 제시를 했고 그럼 쌤 생각은 이렇다. 그래. 요 점이 뭐냐면 O점이래. O점이래. 자기장. O점의 자기장은 당연히 누구 때문에? 도선 A 때문에, 도선 B 때문에. 이 바깥쪽에 흐르는 도선 B 때문에. 얘 잘 생각해야 되겠다. O점의 자기장인데 A 때문에는 거리가 R이면 자기장이 I만큼 흐를 때 R만큼의 거리면 자기장이 B지.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얼마? 2R인 거지. 얘가 2배가 되면 자기장은 그치 분모의 2배니까 2분의 1 돼야 되겠네. 2분의 1. 근데 방향이 어때? 방향. 쌤 아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어. 들어가는 방향이다. 마이너스라고 하겠다라고. 과학은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르면 이 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직선 도선 오른쪽엔 들어가고 왼쪽에 나올 거니까. 직선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 그러면 O점의 자기장을 물으면 직선 도선 때문에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2배가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그치, 2분의 1B가 된다는 거지. 2분의 1B가. 2분의 1B가. 그러면서 그럼 이 점 원형 도선 B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네. 그럼 B는 이거 역시 오른손이다, 그치?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은 나오는 거네. 나오는 거라면 쟤는 어떻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얼마만큼? R만큼 I-만큼. 요 그대로네. 그대로니까 플러스 B다. 근데 쌤님은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2분의 2로 좀 적어볼게. 됐어? 물리시간에 통분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플러스 2분의 1 B만큼의 두 개가 방향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하나는 나오고 들어갔으니까 서로 상쇄가 좀 되어서 오히려 작아졌네. 그게 여기 밑에 보니까 점 Q 해서 있지, 그치? Q. 요 지점 절대값이라면 2분의 1 B만큼의 크기가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O점 말고 R점을 물었거든? 지금 R은 어디입니까? R은 어디냐면 직선 도선 A가 그대로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여기서부터 R, 2R, 3R 떨어진 지점에 원형 도선이 이건 원형 도선이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인 거야. R점은. 그러면 직선 도선에선 거리가 얼마? 아까 R일 때 얘기했지. 그래. 2배니까 2분의 1 붙었었다. 3배니까 오케이. 그럼 그럴 때 쌤은 직선에다 적는 거야. 직선에다가 어떻게 이 도선 때문에 오른쪽이니까 들어간다. 되겠니?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B만큼. 도선에다가 적어줄 거야. 도선에다가. 그리고 이 그림 봐봐. 얘들은 I- 전류인데 반식의 방향이지. 반식의 방향이야. 역시 무조건 우리는 이 점 원형 도선의 중심을 이야기할 거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에 영향을 줄 거. 직선 도선에다 이렇게 적어줄 거다, 쌤이. 그럼 원형 도선도 원형 도선에다가 뭐라고 적겠지? 그러면 전류가 반시계로 흘렀다 나오는 방향이다. 됐어? 방향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다. 플러스. 그런데 이 거리가 몇 배로 늘었지? 거리가 R이었던 게 2R로. 2배가 늘어났지? 전류색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2분의 1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R점은 P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B 플러스 2분의 1B 통분해 줘야 되겠네.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B지? 그치? 그럼 정답 얼마? 6분의 1 B가 되겠네.
절대값으로 한다라고 치면 6분의 1b. 우리는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1b구나. 알겠네. 가능하겠니? 좀 스킬들이 필요하다. 스킬들이 필요하고 이 페이지 전체 어쨌든 간에 직선 도선이 있었을 때 거리와 전류의 관계. 거리와 전류의 관계. 거리랑 반비례, 전류의 비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전류가 변하지 않았고 거리만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만약에 A배만큼 되면 자기장은 A분의 1배가 될 거다. 여기 역시 거리가 B배만큼 되면 자기장은 B분의 1배만큼 될 거다. 조심해야 되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다. 마이너스로 할 거다.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플러스로 할 거다. 그러니까 엄지척 나오는 방향 플러스. 또는 직선 도선이면 전류가 위로 가면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지점은 나오는 거. 이쪽은 들어가겠지. 이렇게 방향을 봐줘야 한다. 됐습니까? 자, 잠시만. 자, 이런 56쪽을 펴볼까? 56쪽. 56쪽에 첫 번째 그림같이 평행하게 놓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다. 그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 항상 나와 이 얘기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른대. 그리고 이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2I만큼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림 조금 옮길 걸 그랬나?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 직선 도선은 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이렇게 동일한 거리만큼 R만큼 떨어져서 한 점은 P, 한 점은 Q, 한 점은 R이다. 됐습니까? 그때 자, 좀 잘 봐야 됐던 게 셋째 줄 점 PQR은 모두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다 R이다. 다 R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때 P에서 이 점 A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럼 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가 안 되면 자기장 직선 도선이지. 공식으로 어떻게 하지? 그래, 자기장은 K, R분의 I인 거야. 거리분의 전류 세기. 자기장 공식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선 A도 영향을 주고 B도 영향을 줄 거야. A도 영향 주고 B도 영향 줬으니까 A, B 영향을 주는 거 합이 얼마만큼이다? B만큼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처음 들어봤으니까 오히려 더 황당할 수 있지만 처음이니까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봐,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있고 각각 자기장은 A 도선과 B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 영향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P점, Q점, R점. 쌤 이거 어디 적어요?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빈 여백이 좀 있지. 18번 아래쪽에 빈 여백이 있단 말이야. 18번 아래쪽에 빈 여백에. 자, 그러면 우리한테 봤을 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쌤은 어떻게 적냐면 도선 A 때문에 방향을 모두 다 적을 거야. 방향을. A 도선 때문에 PQR. A 도선의 전류가 올라가면 P는 나오는 방향, QR은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P 때문에 나오는 방향, QR에는 들어가는 방향. 말 되겠니? 전류가 위로 흘렀다? 그럼 뒤로 흘러서 나올 거고 옆으로 흘러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Q도 R도 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 놓고 거리를 보는 거야. A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 하나, 둘, 셋, 3R. R, 3R. 이렇게.
그럼 전류세기는 어때요? 라고 하면 여기가 I고 I고 I구나. 이렇게. 됐어? 그럼 B 때문에 할게. B 때문에. 역시 방향을 먼저 보고 거리를 적고 전류세기를 적을 거다. 그러면 B 도선은 아래로 전류가 가니까. 아래로 가니까 뺑 돌았을 때 P점, Q점은 들어가는 방향. P점, Q점에선 들어가는 방향. 빨간색으로 해줄까? 들어가는 방향. R 지점은 나오는 방향. 그치? 그리고 거리가 이 도선에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럼 얼마 분의? 3R분의. 여기는 2I란다. 여기는 얼마? R분의, 그러니까 R분의 2I. 그리고 여기는 R 지점은 거리는 R. 스몰 r 분의 2I.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제시해줬던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돼. P점. 이걸 좀 갖고 와보면 P점은 결국은 플러스 R분의 I 마이너스 3R분의 2I. 자, 쌤 통분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통분 여기 얼마? 3R분의 3I. 이렇게 할 수 있지. 분자분 뭐해?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지? 플러스 3분의 1 R분의 I.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말이 B라고. 얘가 B라고. 그러면 자, 쌤이 수술을 조금 할게. 약간 옆에 빈 여백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얘가 3분의 1이 B거든? 그럼 여러분 이게 3분의 1이었으니까 반대로 얼마? R분의 I는 3B가 되겠지. 얘가 플러스 3B. 그럼 얘들은 한마디로 3분의 1이 1B였으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크기로는 플러스 1B였던 거야. 이렇게. 얘가 되면 다른 애도 될 수 있어. 얘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B. 여기에 거 2배지. 마이너스 6B. 이거는 3분의 1이면 얼마? 3분의 1이면 B지. 마이너스 B. 얘는 요거랑 똑같지? 똑같지? 플러스 6B. 그러면 결국은 얘들 얼마? 마이너스 9B. 얘들은 플러스 6B. 됐어? 그래 놓고 자, 한번 볼까? 15번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적으시오. P에서 A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적으시오. 됐습니까? P에서 A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이고, 그러면 15번에는 P점 A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3B의 세기다. 그러니까 두 번째 16번 R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R 지점에서 A에 의한 거. 아하, 들어가는 방향으로 1B만큼이다. 17번 PQR에서 AB에 의한 합성 자기장. 여기서 구해라는 거 얘기하네. 그런데 세기만 비교해라. 누가 제일 클까? B가 제일 크네. 자기장. B가 제일 크네요. Q 때문에가 제일 크네. Q. 그리고 자기장 R 6B. 그리고 자기장 P 1B. 그러니까 얘가 9B고 6B고 1B니까 동호가 될 것 같다. 됐어? 18번.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P에서 B에 의한 자기장 세기 얼마? 2B가 되겠다. 그럼 X가 되겠네.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6B다. 나오겠네. R에서 B에 의한 것. RB도 똑같아. 거리가 똑같고 방향만 달랐으니까 6B이다. 땡이다. R에서 AB. 합성은 플러스지.
플러스는 어떤 방향?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이 필요했다. 한 문제를 푸는데 네, 조금씩 길지 그지 과정이. 근데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표 적는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 그렇게까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56쪽에 계속해서 19번. 19번. 첫 번째, 자기장, 자기력선. 1번에 자기장을 세기는 자극에서 뭘수록. 19번. 자석이 있었을 때 N극, S극. 자극 가까이. 이 극지방이 촘촘하다. 한마디로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은 X. 두 번째, 자기력선을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랬지? 폐, 곡선. 한 바퀴 뺑 돌아서 딱 마주쳐야 돼. 폐, 곡선이다. 세 번째, 자기력선은 어느 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나침반을 갖고 왔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줄 거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4번 조밀할수록 세다. 낫다. 촘촘한 게 센 거다. 자기력선 BS 자기력선 수 이게 많으면 센 거다. 그 다음 5번째 한 점에서 그 접선 방향. 그렇지. 접선 방향이다. 여기서 나와서 갈 때 요 방향들. 접선 방향들. 접선 방향들.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정답 1번이 틀린 거다. 자, 20번. 전류가 I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 거리가 R이래, R. 그러면 도선이 있었었고 전류가 위로 건 아래로 건 I만큼 흐르고 그때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B다. 그때 전류가 4I 여기를 얼마로 바꾸고 4I로 바꾸고 거리가 얼마? 4분의 1R 이걸 공식으로 푸는 거잖아.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K R분의 I다. 거리 몇 배? 4분의 1배. 전류가 몇 배? 1분의 4배, 4배. 즉, 몇 배? 16배가 되겠네. 16배.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 할까? 16배가 아니지. 원래 있었던 게 B였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답은 그치. 16B. 이렇게 적어줘야지. 됐습니까? 21번. 21번은 이 장치가 처음에 웨레스테드라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을 때 밝혀졌다. 자, 어떻게 하냐. 도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스탠드에다가 그 전선에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하는 거야. 근데 가변 저항기 말 그대로 이건 저항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걸 가변 저항기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저 뒤에는 쌤 봤을 때 A라고 적혔으니까 전류계인 것 같아. 전류계. 그리고 중간에 전원장치가 있네. 전원장치가 있는데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요렇게 연결되어 있네. 맞지, 그지? 자, 어떻게 동서남북 나침반 바늘이 그럼 이렇게 돼 있었겠네.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거 지구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뭐가 합성 자기장이 될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지금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 전원장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아래쪽에 위쪽에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런데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반이 있었으니까 도선의 아래쪽 나침반은 그렇지 어느 쪽으로? 이 동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런데 원래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자기장에서 힘이 동쪽이니까 바늘이 북동쪽으로 가리킬 거라고. 지구 자기장에서 전류 자기장에서. 그래서 얘들은 북동쪽을
가리키는 상황으로 바뀌긴 할 거다. 자, 1번에 일단 직선 도선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전류가 흘러야 되다 보니까 어느 쪽? 1번 전류는 남쪽이다. O가 되는 거지. O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일단 전류는 남쪽으로 흐른다.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다. 가변 저항기. 가변 저항기. 이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오브의 법칙인 거야. 전류의 세기는 약해질 거다. 전류 세기는 약해질 거다. 전류 세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회전 각도가 전류에 의한 게 약해질 거니까 회전을 덜 하게 되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뭐 가변 저항을 감소시킨다 했지. 한마디로 그냥 저항이 감소하는 거야.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는 세지는 거지. 그럼 회전각은 커져. 많이 회전하게 되겠지. 이해되겠나? 그럼 2번은 OX, O가 될 거다. 3번에 극을 바꾼다. 극을. 현재 북쪽으로 향하는데 전류 때문에 동쪽이었다. 그런데 전원장치, 전극을 반대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러면 북쪽으로 됐던 지구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바뀌는 거야. 왜? 봐봐. 빨간색 이렇게 전류를 갖다 만약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 전류가.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면 전선 아래쪽 왼쪽이지. 서쪽을 향하게 될 거다. 만약에 전류를 변화시켰다면 서쪽. 그러면 3번에 극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극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겠지. 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좀 전처럼 저항의 크기가 달라졌다 또는 전압이 세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전각이 달라질 거다. 각도 자체가 달라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 4번 나침반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현재는 동쪽. 전류에 의한 건 동쪽. 지구에 의한 거 어느 쪽? 북쪽. 5번에 R을 증가시키면 이 거리 얘를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지. R을 증가시키다. 멀어지면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지. 멀어지면 이 힘이 약해지니까 회전각은 좀 줄어들게 되겠다. 줄어들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22번 할게. 22번.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어. 이렇게 도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도선에 위쪽으로 3A의 전류가 흐르고 아래쪽으로 얼마? 2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아까 우리 한번 했던 거 앞 시간에서는 길게 호흡이 필요하다 했던 그건 거야. 이 구간에서 하나, 둘, 셋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다. 밑에서 봤을 때 각각 자기장의 세기 옳게 비교한 것은 했지. 쌤이 잘라버렸는데 얘들의 세기만 좀 비교하자. 세기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머리 굴리지 말고 얼른 그치? A점과 B점과 C점. 도선이 누구? PQ. 도선이 PQ. 도선이 PQ. 이렇게. 우리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마다 자기장 세기는 비례한다. 어디에? R분의 I에. 일단 쌤 뭐부터 하자 그랬지? 그래, 방향을 체크하고 그리고 분수 구할 때 분모를 먼저 하니까 거리 체크하고 전류 체크하자. 됐나? 그럼 거리 하기 전에 방향부터 먼저. 도선, 자, 이 도선 P지. 전류가 올라간다. 자, 엄지손가락 하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감아쥐지. A는 올라오고 BC는 들어가나? A는 올라오고 BC는 들어간다. Q도. 자, Q. 전류 내려가지? A, B. 도선은 왼쪽이니까 들어간다. 오른쪽 나온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됐어? 한꺼번에 방향 다 했다. 자, 거리 해보자. 거리. 도선 P에서 A, B, C. 이렇게.
거리가 1, 1, 3. 쌤, R은요? 어차피 비교할 건데 단위가 똑같거든. 그래서 쌤이 R을 생략했다. 거리에서 R을 생략을 할 거고. 됐어? 전류는 P도선은 3A니까 모두 다 3. 모두 다 3. Q는 자, Q에서 거리 A 3, B 1, C 1, 3, 1, 1, 3, 1, 1. 전류 세기는 2, 2, 2. 어머나, 쌤 왜 이랬을까? 뭐였는데 3, 1, 1. 전류가 2, 2, 2.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 얘가 3분의 9인 셈이지. 플러스 3분의 7되나? 얘들은 마이너스 5가 되네. 1이지? 2지? 얼마? 플러스 1. 그럼 누가 제일 세? 5. 그러면 여기서 적을 쓸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B가 제일 세고 B, A가 그 다음이고 C에 의한 게 제일 약하다. 되겠어? 표처럼 그리면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하고 축전기는 그 다음에 따라할게.